스갱 아저씨의 염소. 스갱 아저씨는 지금까지 염소를 6마리 길렀어요. 하지만 단 한 마리도 끝까지 기르지 못했죠.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렸거든요. 스갱 아저씨가 기르던 염소들은 어느 날 아침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줄을 끊고 산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끝내 늑대에게 잡아먹혔답니다. 스갱 아저씨가 염소들을 아무리 정성껏 보살펴도 염소들에게 산속에 있는 늑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도 염소들은 기어이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쩌면 염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스갱 아저씨는 염소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염소들이 달아날 때마다 큰 상처를 받았죠. 이제 2번 다시 염소를 키우지 않을 테야.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이었어요. 스갱 아저씨는 곧 7번째 염소를 사왔어요. 길들이기 쉬운 어린 염소였어요. 스갱 아저씨가 데려온 염소는 정말 예뻤어요. 염소는 온순한 2눈과 멋진 수염, 반지르르 윤이 나는 발굽과 작고 단단한 뿔을 가졌어요. 온 몸을 덮은 사야한 털은 또 어찌나 보드랍고 풍성한지요. 스갱 아저씨의 염소가 깡충깡충 뛰면 새하얀 털이 마치 새하얀 코트처럼 나풀거렸어요. 마치 에스메랄다의 예쁜 아기 염소처럼 사랑스러웠어요. 게다가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지 스갱 아저씨가 빗질할 때도 밥을 주거나 젖을 짤 때도 가만히 있었죠. 스갱 아저씨는 집 뒤에 있는 풀밭에 산사나무로 둘러싸인 울타리를 치고 염소에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블랑케뜨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었죠. 예쁜 염소에게 잘 어울리는 근사한 이름이죠. 스갱 아저씨는 블랑케뜨가 답답할까봐 경치 좋은 곳에 말뚝을 박고 목에 긴 줄을 매주었어요. 블랑케뜨가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스갱 아저씨는 크게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을 싫어하지 않는 염소가 생겼어. 하지만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블랑케뜨도 점점 스갱 아저씨의 집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블랑케뜨가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저 산은 분명 스갱 아저씨의 집보다 훨씬 멋지겠지? 싱싱한 풀과 예쁜 꽃 사이를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어. 내 목에 감긴 줄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산으로 달려갈 텐데. 울타리 안에서 풀이나 뜯어먹는 낙이나 소라면 이런 좁은 곳에서 살아도 괜찮을지 몰라. 하지만 염소들에게 이런 좁은 장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점차 블랑케뜨는 울타리 안에 있는 풀이 맛없게 느껴졌어요. 블랑케뜨는 목에 감긴 줄을 계속 잡아당기며 산을 향해 음매음매 구슬프게 울기만 했죠. 결국 블랑케뜨는 스갱 아저씨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스갱 아저씨, 저를 산으로 보내주세요.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제발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뭐라고, 블랑케뜨? 너 지금 여기를 떠나겠다고 말했니? 블랑케뜨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산에 가고 싶어요. 이유가 뭐니? 풀이 모자라서 그래? 아니면 줄이 답답해서? 아니요, 전 그냥 산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 철없는 녀석, 산에는 무시무시한 늑대가 있어. 늑대가 나타나면 어쩔 거야? 제 뿔로 받아버릴 거예요. 네 뿔이
늑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란다. 너보다 더 크고 단단한 뿔을 가진 염소들도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혔어. 이전에 여기 살던 힘세고 난폭한 염소 르노드조차도 밤새 늑대와 싸우다 결국 잡아먹혔다고. 저런, 르노드 할머니는 정말 안 됐네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그냥 저를 산으로 보내주세요. 스갱 아저씨는 답답했어요. 왜 염소들은 하나같이 산에 가고 싶어 할까?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될 줄 알면서도 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 안 돼. 블랑켓들을 절대 산에 보낼 수는 없어. 블랑켓들을 외양간 안에 꼭꼭 가두어두고 밖에 내보내지 말아야겠어. 블랑켓드, 이제부터 너를 이 외양간 안에 가두고 키워야겠구나. 밖에 있으면 네가 줄을 끊고 달아날지도 모르니까. 스갱 아저씨는 블랑켓들을 어두운 외양간 안에 데려다 놓고 문을 열쇠로 2번이나 꼭꼭 잠갔어요. 하지만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스갱 아저씨가 그만 외양간 창문을 닫지 않았지 뭐예요. 스갱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블랑켓뜨는 열려있는 외양간 창문으로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블랑켓뜨는 쉬지도 않고 한 번에 산으로 달려갔어요. 산에 있는 친구들은 블랑켓뜨를 보고 크게 놀랐어요. 모두 이렇게 예쁜 염소를 처음 보았거든요. 100살이 넘은 전나무 할아버지조차 놀랐죠. 밤나무는 가지 끝으로라도 블랑켓뜨를 쓰다듬고 싶어서 가지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힘껏 구부렸어요. 금작화는 꽃을 한껏 피워 블랑켓뜨가 꽃향기를 실컷 맡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산에 있는 친구들 모두 블랑켓뜨가 산에 온 것이 기뻐 들썩거렸죠. 블랑켓뜨는 정말 즐거웠어요. 목에 감긴 줄도 없었고요. 블랑켓뜨를 묶어놓을 말뚝도 없었죠. 블랑켓뜨가 이곳저곳을 깡충깡충 뛰어다녀도 여기저기 핀풀을 제멋대로 뜯어먹어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산에는 블랑켓뜨가 먹을 가지각색의 풀이 한가득 나 있었어요. 길쭉길쭉한 풀도 있었고 들쭉날쭉한 풀도 있었죠. 게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스갱 아저씨의 집에서 먹었던 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산에 핀 꽃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파란 초롱꽃, 긴 줄기가 있는 디기탈리스, 야생꽃이 잔뜩 피어있는 산은 굉장히 매혹적이었어요. 블랑켓뜨는 싱그러운 꽃향기를 맡으며 정말 행복했어요. 블랑켓뜨는 풀숲에서 마음껏 뒹굴었어요. 내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 버둥거려 보기도 했죠. 어찌나 신이 났는지 경사진 비탈길을 낙엽이랑 밤이랑 대구르르 굴러내려오기도 했어요. 풀숲에서 뒹굴던 블랑켓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머리를 쑥 내밀고 나무 사이를 가로질러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죠. 블랑켓뜨는 울창한 숲을 지나 벼랑 위로 달렸어요. 계곡 아래에 재빠르게 내려가기도 했고요. 높은 언덕을 날쌔게 올라가기도 했죠. 블랑켓뜨는 정말 재빠르게 산속을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빠르게 이리저리 내달리는지 마치 산속에 스갱 아저씨의 염소가 10마리 넘게 있는 듯 보였어요. 블랑켓뜨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물보라치며 빠르게 흐르는 물줄기를 만나도 망설이지 않고 뻥충 뛰어넘었죠. 새하얀 털이 물에 젖어도 걱정 없었어요. 넓은 바위 위에 누워서 햇볕을 말리면 되니까요. 블랑켓뜨는 높은 언덕을 뛰어오르다 문득 언덕 아래를 보았죠. 스갱 아저씨의 집과 블랑켓뜨가 살던 작은 풀밭이 보였어요. 빤히 언덕 아래를 보던 블랑켓뜨는 크게 웃기 시작했죠. 그동안 어떻게 저렇게 작은 곳에서 살았을까?
블랑케트는 이제 자기가 이 세상만큼 커졌다고 생각하고 우쭐해졌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세상 모두가 작게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블랑케트는 계속해서 산속을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머루를 와작와작 맛있게 먹는 야생 영양무리를 만났죠. 야생 영양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예쁘고 근사한 블랑케트를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모두 블랑케트에게 가장 맛있고 큼직한 열매를 골라주며 친절히 대해주었지만 블랑케트는 젊고 멋진 검은 영양 한 마리만 마음에 들었어요. 블랑케트와 검은 영양은 이내 서로 사랑하게 되었죠. 둘은 숲속을 걸으며 사랑을 속삭였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주위는 모두 주홍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갔죠. 블랑케트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어요. 언덕 아래는 저녁 안개에 쌓이고 있었죠. 블랑케트가 살던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풀밭은 이미 안개 속에 사라지고 스갱 아저씨의 집은 연기가 나는 지붕이 작은 굴뚝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양떼의 방울소리가 들리자 블랑케트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때 자기 둥지로 돌아가던 큰 매 한 마리가 갑자기 블랑케트의 머리를 스치며 휙 지나갔어요. 블랑케트는 어찌나 놀랐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숲속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늑대가 아닐까? 블랑케트는 온종일 신나서 산속을 뛰어다니느라 잊고 있던 늑대 생각이 이제야 떠올랐어요. 그때 언덕 아래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스갱 아저씨가 블랑케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였죠. 아우! 늑대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게 울부짖었어요. 돌아와 블랑케트! 제발 돌아오렴! 스갱 아저씨가 나팔을 불며 블랑케트를 애타게 찾았어요. 블랑케트는 스갱 아저씨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곧 스갱 아저씨의 집에 있는 말뚝과 줄과 울타리가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줄에 묶이고 울타리 안에 갇힐 바에야 무서운 늑대가 있는 이 산에 있는 편이 더 나아 보였어요. 점차 나팔 소리가 멀어지더니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블랑케트는 깜짝 놀라 휙 몸을 돌렸죠. 그러자 깜깜하게 그늘진 곳에서 쫑긋선 짧은 두 귀와 번쩍이는 두 눈이 보이지 않겠어요? 바로 무서운 늑대였어요. 커다란 늑대는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블랑케트를 보고 있었어요. 늑대는 블랑케트를 보고 입맛부터 다셨어요. 자신이 염소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블랑케트가 돌아볼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던 거예요. 네가 바로 스갱 아저씨의 염소로구나. 늑대는 기다랗고 새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어요. 블랑케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덜덜 떨었어요. 문득 늑대와 밤새도록 싸우다 결국 잡아먹혔다던 르누드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르누드 할머니처럼 힘겹게 싸우다가 잡아먹히느니 차라리 빨리 잡아먹히는 게 나을까? 그러나 곧 블랑케트는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늑대와 싸워보기로 마음을 바꿨죠. 물론 늑대를 죽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진 않았어요. 아무리 힘이 센 염소라 해도 늑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단지 블랑케트는 자기도 르누드 할머니만큼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블랑케트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였어요. 늑대가 느릿느릿 여유롭게 블랑케트에게 걸어왔어요. 블랑케트는 작지만 단단한 뿔을 앞으로 꼿꼿이 세우고 늑대에게 용감히 덤벼들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늑대가 블랑케트의 강한 모습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 뭐예요. 블랑케트가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늑대가 블랑케트의 공격을 피해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블랑케트는 근처에서 새순을 뜯어먹었어요. 입안 가득 풀을 우물거리며 다시 늑대와의 전투 준비를 했죠.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블랑케트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간절히 바랬죠. 제발 새벽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버틸 수 있기를. 블랑케트는 뿔로, 늑대는 이빨로 서로 거세게 공격했어요. 힘겨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며 춤추던 별들도 하나 둘 사라지고 지평선 저 멀리 어렴풋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멀리 수탉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죠. 블랑케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새벽이 되었어요. 끝이구나. 불쌍한 블랑케트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블랑케트는 아름다운 새하얀 털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늑대는 작은 염소에게 뛰어들어 염소를 잡아먹었죠.